자, 두 번째 예제 진행을 할 건데, 지난 첫 번째 예제에서는 저희가 단순하게 X방향, Y방향으로 컨투어 라인으로 자른 그러한 커브를 가지고 좀 쉬운 형태의 끼워서 만들 수 있는 모형의 형태를 만들었다면, 두 번째 예제는 이렇게 삼각형 패널로 쪼개진 그러한 모델링을 가지고 만들 건데, 나중에 레이저 커터로 자를 수 있게 다 준비를 하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요 삼각형 패턴 밖에 종이 풀을 붙일 수 있는 요 플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커터로 잘라서 각 조각들끼리 서로 풀로 붙일 수 있게, 그리고 요 플랩이라고 하는데, 요 플랩과 요 메인 패널에 다 라벨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쪽 플랩은 3번 삼각형이랑 붙어진다. 얘가 만약에 1번 삼각형이고 얘가 3번 삼각형이면, 요쪽 사이드는 3번과 붙을 거고, 요 삼각형에서는 여기에 1번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개가 어느 삼각형 조각과 붙는지도 다 라벨링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나눠드린 그래스허퍼 파일을 여시면은 제가 요거까지 다 포함된 파일을 드렸습니다. 최종 결과물을 한번 열어보시면, 자, 이 서피스 최종 결과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긴 형태예요. 자, 요 형태는 설명만 잠깐 드리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자, 처음에 아크를 하나 세워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크를 세워서 하나 그렸고요. 이 아크들을 다 쪼갰어요. 자, 프레임을 만드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아크를 이렇게 다 쪼갰고요. 단순히 점으로 쪼갠 게 아니라 플레인으로 쪼갰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내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플레인을 자르면 이렇게 XY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크를 그리면은 아크가 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로테이트 기능을 사용해서 플레인을 돌렸습니다. X, Y가 위로 가도록. 그 플레인에다가 다시 아크를 그렸어요. 이렇게. 이 아크들을 서로 쭉 로프트 하면 덩어리가 생기겠죠? 로프트 시키면 이렇게 덩어리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로프트한 형태 말고 형태를 좀 바꿨습니다. 스케일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각 아크들을 이렇게 형태를 좀 바꿨어요. 스케일 중에서 스케일 NU라는 기능이 있어요. Non-uniform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스케일은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사방에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스케일 non-uniform은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에 각각 스케일 팩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만 줄던지, 아니면 양쪽이 줄던지, 혹은 3차원 모든 세 축이 다 줄던지 그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자, 그래프 매퍼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의 형태를 바꿈으로 이렇게 커브의 형태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프도 지금은 얘가 사인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프 매퍼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저 하단에 그래프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그래프 타입, 여러 가지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펄린이라고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커브의 형태를 막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커브의 형태가 결국엔 스케일의 비율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브의 형태가 숫자로 변환이 돼서 형상이 숫자로 바뀌도록 하는 게 이 그래프 매퍼 컴포넌트의 역할이고요. 다시 사인으로 돌려놓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인 그래프 형태를 바꿔가면서 조금 형태를 바꾸십시오. 기본적으로 제가 나눠드린 형태 말고 조금 바꾸시고, 그렇게 스케일이 바뀐 애들을 가지고 로프트 시키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파빌리언을 만들 거예요. 기둥 쪽은 좀 얇게 했고 윗부분은 좀 넓게, 이렇게 지붕처럼 그렇게 된 형태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넣어드린 Initial Surface, 자,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위에 보시면 두 개의 별도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얘는 C#이라는 코딩 언어를 가지고 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스허퍼가 제공하는 컴포넌트, 기본 컴포넌트를 가지고 구현하기 힘든 애들을 직접 코딩을 해서, 그러니까 뭐 C#이든 C++이든 파이썬이든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기능을 구현을 시킨 거예요.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든 거죠. 저 두 개의 역할은 하나는 플랩을 만들어 줍니다. 쉽게. 그리고 또 하나는 삼각형 옆에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 기준 삼각형 사의 면에 어떤 애가 붙는지를 계산을 해줘요. 저 기본 그래스허퍼 컴포넌트로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두 개의 별도의 커스텀 스크립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나중에 본인이 저러한 형태의 모형을 만들겠다 하면은 저 두 개의 스크립트는 필요하니까 이 파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변환을 시키면 됩니다, 본인이. 자, 그러면 우선은 가장 먼저 자, 이 패널의 형태를 쉽게 만들도록 삼각형 패널로 쪼개는 것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패널 쪼개는 거는 가장 쉬운 거는 런치박스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런치박스 플러그인 안에 여러 가지 패널을 만들어주는 컴포넌트가 별도로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패널, 트라이앵글 패널 중에서 B를 사용하겠습니다. 트라이앵글 패널 B를 갖다 놓고요. 자, 서피스 연결시키고 몇 개씩 쪼갤지 우선 10개, 10개를 쪼갤게요. U 방향, V 방향 각각 10개씩 쪼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런치박스 컴포넌트로 쉽게 서피스를 분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10개씩 쪼갠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곡면의 형태를 만들고 싶다. 많이 쪼개면 돼요. 지금 10개, 10개 쪼갠 거를 뭐 30개, 30개 쪼개도 되는데 그러면 조각들이 30개, 30개면 한 900개 나올 겁니다. 900개의 피스를 풀로 붙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10개, 10개, 100개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형태, 3차원 공간에서의 삼각형 패널은 있습니다. 준비 작업은 끝난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저 삼각형 패널을 XY 평면에 갖다 놓는 거, 이제 레이저 커팅을 하기 위해서 XY 평면에 갖다 놓는 팩 오브젝트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오픈네스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파라미터 탭에 오픈네스트 2에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팩 오브젝트, 자, 팩 오브젝트를 갖다 놓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팩 오브젝트는 두 개만 신경 쓰시면 돼요. 어떠한 객체를 갖다 놓을 거냐, 그리고 현재 그 객체는 어느 평면에 있느냐를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우선 어떠한 객체를 갖다 놓을 거냐, 걔는 방금 쪼갰던 삼각형 패널들을 갖다 놓겠죠. 자, 문제는 지금 현재 삼각형 패널들이 어느 평면에 놓여 있느냐가 문제예요. 바로 전 예제에서는 X방향, Y방향으로 컨투어 라인을 잘랐기 때문에 평면이 단순했습니다. YZ 평면 혹은 XZ 평면이에요. 근데 얘는 모든 삼각형이 다 놓여져 있는 평면이 달라요. 그러면 각 삼각형별로 그 패널을 찾아야 됩니다. 자, 각 평면에 놓여 있는 객체의 삼각형이죠. 곡면 같은 걔네들은 찾기가 힘들어요. 자, 평면에 놓여 있는 이런 삼각형 같은 객체의 그 평면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건 외우셔야 돼요. 한 3개의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에어리아. 자, 두 번째,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 이고요.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evaluate surface. evaluate surface. 자, 이 세 개의 컴포넌트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야 삼각형에 놓여 있는 평면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개는 한 세트로 다닌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세 개를 갖다 놨고요. 그럼 각각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가장 먼저 에어리아를 연결시킬게요. 자, 서피스에 에어리아를 연결시켜서 무게 중심을 찾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무게 중심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가 나오는데, 자, 어떻게 연결하냐면, 먼저 찾은 무게 중심을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의 P에다가 연결을 시킬게요. 자, 그리고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의 S에다가는 패널 다시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뭘 하냐면 지금 무게 중심으로 한 점을 찾았죠? 자,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는 내가 연결시킨 서피스와 그 점의 최단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어떠한 서피스가 있고 어떠한 점이 있으면 이 점이 서피스에 놓일 최단 거리 D를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서피스의 최단 거리로 놓이는 이 점을 P로 찾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VP가 있는데 그 서피스에 놓인 점이 해당 서피스 안에서 어떠한 좌표를 갖고 있느냐, 저 점 위치의 좌표를 UV로 찾아줍니다. 서피스 내의 좌표 값으로.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건 다 건너뛰셔도 돼요. 핵심은 이 UV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서피스 안에 그 점의 위치, 좌표 값이 필요해요. XYZ가 아니라 UV로. 자, 이 UV를 Evaluate Surface의 UV에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Evaluate Surface의 S는 또 패널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찾아지느냐? 해당 삼각형 서피스의 무게중심의 위치에서의 평면이 찾아집니다. 그럼 삼각형이 놓인 평면이 찾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에어리아,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 이벨리에이트 서피스는 한 세트로 가져가야 특정 서피스가 놓여 있는 플레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자, 이렇게 찾아진 플레인은 여기 F에 나와 있습니다. 프레임이 또 플레인의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이 프레임이 P에 들어가요. 그러면 삼각형이 XY 평면에 쫙 놓이죠. 우선 앞에 거 쫙 끄고, 자, 이렇게 팩 오브젝트를 쓰시면은 XY 평면에 저 삼각형 패널들이 쫙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배치된 애를 오픈 네스트를 사용을 해서 재료 안에 컴팩터에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예제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 중간에 라벨 정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까지만 하면 굉장히 단순한데 그럼 모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종이와 종이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이랑 종이랑 붙일 수 있게 이제 이 삼각형 주변에 풀칠할 수 있는 요 종이를 만들 겁니다. 자, 그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 전에 요 팩 오브젝트 한 후에 나중에 어차피 우리는 필요한 게 커브니까 저 평면은 커브로 변환시킬게요. 자, 커브 파라미터 집어넣어서 자, 커브로 변환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잠깐 변경시키겠습니다. 그냥 CRV가 아니라 패널 커브즈라고 우선 이름을 변경시켜 놓을게요. 나중에 알아보기가 편하게. 자, 팩 오브젝트 잠깐 끄고요. 자, 패널 커브즈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풀칠할 수 있는 그 플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플랩을 만들어주는 커스텀 컴포넌트가 얘예요. 인풋 3개짜리. 자, 얘를 쭉 잠깐 뒤로 끌고 올게요. 자, 얘는 간단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인풋인 서피스 엣지에다가 삼각형을 넣어주면 돼요. 자, 런치박스 후에 패널들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자, 삼각형 패널을 집어넣었고 이제 요 사이즈들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플랩 사이즈는 3.0으로 할게요. 그리고 플랩 챔퍼는 5.0으로 할게요. 자, 프리뷰를 켜보면 프리뷰 꺼져 있는데 켜보면 자, 이렇게 삼각형 패널 주위에 자, 풀칠할 수 있는 플랩이 만들어지고 저 플랩 사이즈 조정하면 이렇게 두께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챔퍼는 요 모서리 챔퍼 따주는 거 그거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냥 플랩 사이즈는 3, 챔퍼는 5 정도로 하면 무난합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한 피스의 크기에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예제는 저 정도면 거의 쓸만합니다. 자, 이렇게 플랩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요 바닥에 깔아놔야 돼요. 팩 오브젝트 한 것처럼 바닥에 깔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 예제에서 팩 오브젝트 한 다음에 자, 이 예제에서 나중에 글씨를 옮길 때 팩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을 그냥 재활용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이 한 피스가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옮겨갔다 라는 정보가 트랜스폼이었어요. 자, 걔를 또 재활용할 겁니다. 어떻게? 삼각형 패널이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옮겨갔으니까 삼각형의 요 플랩도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옮겨가면 되죠. 동일하게. 그 트랜스폼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요 팩 오브젝트에 나온 트랜스폼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자, 트랜스폼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transform이라는 컴포넌트를 쓸게요. transform. 자, transform 정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transform 정보를 사용을 해서 뭐로 옮길 거냐? 요 G, 뭐로 옮길 거냐면 자, 요 플랫 커브들 A에서 나옵니다. 플랫 커브들을 옮길 거고요. 각 커브들의 트랜스폼 정보는 팩 오브젝트에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걔를 연결시킬게요. 난리가 났죠? 자, 이 왜 난리가 났는지는 또 패널을 넣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트리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씩 패널을 넣어볼게요. 자, 트랜스폼의 G 부분에 들어간 플랩 커브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팩 오브젝트에서 나온 트랜스폼. 자, 딱 봐도 완전 다르죠. 요 두 개를 이제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죠. 얘를 플래튼 시키던지 혹은 오른쪽에 있는 애를 그래프트로 쪼개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제에서는 특히나 왼쪽 거를 플래튼 시키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오른쪽 거를 왼쪽 것처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왜 왼쪽 거를 플래튼 시키면 안 되느냐? 요 패스 구조가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애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패스는 좀 이상합니다. 00, 01이었고 바로 02예요. 그쵸? 01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가 중요해요. 자, 첫 번째 패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자, 리스트 아이템을 써서 첫 번째 패널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자, 얘가 첫 번째 패널이에요. 자, 쟤는 세 개의 면 중에 두 개의 면만 옆에가 붙어 있습니다. 한쪽 면은 붙일 게 없죠. 여기는 플랩이 필요가 없어요.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까지도 계산이 된 거예요. 이 삼각형에 0, 0 세미콜론 0, 0, 여기가 0 세미콜론 1, 0 세미콜론 2일 겁니다. 0 세미콜론 1은 플랩이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들어진 게 이러한 형태인 거예요. 그게 다 계산이 된 겁니다. 저 구조가 사라지면 안 돼요. 저 정보는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플래튼 시켜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 정보가 사라지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왼쪽 것처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크래프트 시키면 되겠죠? 자, 크래프트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뭐 구조는 비슷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트랜스폼 한번 보죠. 자, 그래도 뭔가 커브가 이상해 보이죠? 자, 그 이유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저 두 개가 한 삼각형에 두 개의 커브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오른쪽 거 얘는 한 삼각형에 옮겨진 정보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요 두 개가 하나에만 대응을 해야 돼요. 자, 왼쪽 것도 구조가 약간 또 달라진 겁니다. 다른 겁니다. 오른쪽 것처럼 한 삼각형이 두 개의 커브에 만약에 플랩이 세 개가 있는, 자, 얘는 플랩이 세 개예요. 2,0, 21, 22. 세 면이 다 옆에 뭔가 붙는다는 얘기죠. 얘도 요 하나 가지고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의 삼각형이 옮겨간 정보가 플랩 하나, 둘, 세 개의 커브가 동시에 같이 옮겨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하나로만 대응하도록 요 구조를 맞춰 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워져요. 우리가 데이터 트리를 만지는 컴포넌트를 배울 때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가지가 쭉 있으면, 자, 여기 열매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열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마지막 가지를 쳐서 열매를 그 아래쪽 레이어로 내려오게 하는 컴포넌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트림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트림 트리를 집어넣어 줄게요. 어디다가? 자, 요 커스텀 스크립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트림 트리. 자, 트림 트리를 커스텀 컴포넌트 다음에 넣어 주시고, 자, 기본적으로 뎁스가 1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가지치기 하나를 친다는 얘기예요. 가장 마지막 거. 자, 그러면 트림 트리 후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트림 트리 전에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던 애가 하나의 리스트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가지치기로 나눠졌던 게 다시 가지치기 전 단계로 내려온 거예요. 자, 이 트림 트리는 그 구조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뎁스가 한 단계 내려왔죠? 뎁스를 다시 돌릴 수도 있어요. 데이터 패스가 정보가 유지된 채로 그냥 단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트림 트리를 다시 트랜스폼 G에 연결시킬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리고 패널 커브도 같이 켜보겠습니다. 자, 삼각형과 플랩이 동시에 바닥에 깔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쉽게 하나를 옮겨놓은 정보를 재활용해서 나머지 것들도 옮긴 거예요. 이제 얘 가지고 컴팩트하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형을 만들 때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라벨 필요하죠? 요 중간에 삼각형 패널의 라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플랩의 라벨이 필요해요. 어떤 애랑 같아 붙는지를 그렇게 필요해요. 자, 세 번째, 얘가 이 예제를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삼각형을 가지고 레이저 커터로 자르려고 합니다. 잘리는 부분이 있고 애칭 부분이 있죠. 자, 겉에 거는 다 커팅 라인이에요. 그런데 얘는 애칭 라인입니다. 그게 구분이 돼야 돼요. 애칭을 안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애칭이 써야 접을 때 직선으로 접힐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저 조그만 거 손으로 구기려고 하면 찌글찌글 구겨질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자, 요거 원래 삼각형 패널이 있는데 얘를 쪼개야 돼요. 자, 원래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두 개만 애칭으로 쓰고 하나는 커팅으로 써야 돼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구분할 때는 이제 요 컴포넌트, 두 번째 커스텀 컴포넌트가 사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커스텀 컴포넌트도 마지막으로 트라이앵글 패널에 연결을 시킬게요. 자, 런치박스 트라이앵글 패널에 두 번째 컴포넌트를 연결시키면, 자, 얘는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A 부분에 한번 패널을 넣어 볼게요. 자, 뭔가 숫자만 쭉 만들어내죠? 자, 이 두 번째 컴포넌트가 하는 일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엣지를 구분해서 보여줘요. 자, 요 두 개가 첫 번째 삼각형의 두 엣지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0번 삼각형의 0 세미콜론 0 엣지는 1번 삼각형과 만난다. 0번 삼각형의 0 세미콜론 2 엣지는 11번 삼각형과 만난다. 그 정보를 뽑아내 줘요.
그 말인즉슨 자, 여기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0번 삼각형 얘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애가 1번일 거고요. 얘가 0번, 얘가 1번. 그 또 이쪽에 있는 애는 11번 삼각형일 겁니다. 이 정보가 다 여기에 표시가 돼요. 얘를 활용을 할 겁니다. 어디에다가? 하나는 라벨링에, 또 하나는 아까 그 삼각형을 쪼개서 커팅과 엣징의 라인을 분리를 시킬 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보죠. 자, 패널 커브 바닥에 깔린 거. 자, 요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중에 플랩이 하나 없는 거를 우선 확대를 해 놓을게요. 자, 삼각형 패널 커브를 우선은 분리를 시켜야 돼요. 세 개의 엣지로. 익스플로드 기능을 사용을 해서 쪼개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드를 가지고 커브를 쪼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세그먼트입니다. 조 3개의 커브예요. 여기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삼각형에 3개의 커브가 한 리스트에 들어온 겁니다. 요 3개 중에 아까 자, 요 정보 그 중에 저 2개만 사이드에 딴 게 붙어 있구나 라는 걸 응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2개의 패스에 해당하는 2개의 세그먼트와 나머지 세그먼트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자, 분리를 시킬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리스트 단계에서는 어떤 걸 썼냐면 디스패치 썼었죠? 혹은 컬 같은 것도 비슷해요. 특정에만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좀 더 복잡해진 겁니다. 트리 관점이에요. 그 디스패치와 컬은 리스트 단계 레벨이고 지금은 트리 단계로 하셔야 됩니다. 자, 뭘 쓸 거냐면 스플릿 트리를 쓸 거예요. 스플릿 트리. 자, 스플릿 트리는 디스패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디스패치는 스플릿 트리 갖다 놓고 자, 디스패치는 한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를 true 혹은 false로 true 방향, false 방향으로 분리를 시켜주죠. 자, 스플릿 트리는 자, 리스트 안에 이렇게 sum 리스트로 쪼개져 있죠. 자, 얘를 또 분리를 시켜줘요. 근데 true, false가 아니라 패스를 직접 지정해 줍니다. 자, 이 패스는 A로 빼줘. 이 패스는 B로 빼줘. 요거를 분리를 시키는 게 스플릿 트리예요. 그러면 패스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이 패스 정보. 그게 M에 들어갑니다. M에 들어오는 패스 정보를 가지고 P로 뽑아내주고, 그러니까 특정 패스를 P로 뽑아내주고 그 나머지를 N으로 뽑아내줘요. 그러니까 true, false가 아니라 true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true를 뽑아주고 그 나머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특징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 2개만 넣어주시면 돼요. 0, 0, 0, 1을 빼줘 라고 하면 걔는 P로 나오고 그 나머지 0, 1이 되겠죠? 걔는 N으로 나와요. 자, 요 패스 정보를 빼내야 됩니다. 자, 패스 정보를 빼내는 컴포넌트가 2가지가 있었어요. 파람 뷰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파람 뷰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자, 얘 말고 지금 쓸 거는 트리 스태티스틱스 쓰겠습니다. 트리 스태티스틱스. 자, 트리 스태티스틱스를 쓸 거고요. 자, 이 커스텀 스크립트의 결과를 t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패스만을 뽑아낼 수 있는 p를 가지고 와요. 자, 저 P의 정보, 패스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럼 저 패스들은 뭐냐? 옆에 다른 삼각형이 있는 엣지들의 패스 정보예요. 그럼 저기에 없는 나머지 엣지는 뭐냐? 옆에 다른 애가 안 붙는 애죠. 자, 이 패스 정보를 M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저 D에다가 커브들을 넣어주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정보들은, 자, 얘는 엣지고요. 얘도 엣지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요 정보는 삼각형 패널입니다. 삼각형 패널, 왼쪽 거는 삼각형 패널의 패스고, 요 오른쪽 거는 엣지의 패스예요. 저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래프트를 시키면 나눠질 것 같아요. 느낌상. 한번 그래프트를 시켜볼게요. 자, 익스플로드 후에 세그먼트를 그래프트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의 삼각형 패널 안에 한 개의 삼각형 패널 안에 있는 세 개의 엣지가 쪼개졌어요. 각각의 패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생긴 구조를 보면 얘는 3단계예요. 얘는 2단계입니다. 다르죠?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맞추느냐? 잘 살펴보면 앞에 있는 0을 더 날리면 되네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이 두 번째 0은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왜냐? 나머지 애들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1, 2, 3, 4 쭉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0이 모두에 해당되는 거라 얘는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프트 한 거에 심플리파이도 또 집어넣습니다. 중복으로. 자, 그러면 하나의 엣지가 각 삼각형의 세 개의 엣지가 모두 패스를 가져갔고요. 그 패스가 얘랑 동일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플릿 트리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플릿 트리 후의 결과를. 자, P와 N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커브들이 나와 있을 거니까 커브 파라미터를 넣어 볼게요. 자, 결과를 보시면 우선 P로 나온 것만 보시면 자, 이렇게 P 부분에는 옆에 삼각형이 있는 엣지들만 나왔고요. N에도 커브를 넣어 보시면 옆에 삼각형이 없는 엣지, 그게 구분이 됐습니다. 자, 스플릿 트리를 가지고 삼각형 세 변 중에 옆에 뭔가 붙는 애, 옆에 아무것도 안 붙는 애로 구분을 시킨 거예요. 옆에 삼각형이 없는 애와 플랫 커브의 라인을 조인을 시켜주면은 그게 커팅 라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옆에 삼각형이 있는 애는 애칭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삼각형이 없는 애, N에서 나온 애입니다. 자, 얘를 가지고 커팅 라인을 마무리 시켜줄게요. 자, 요거 잠깐 위로 끌고 올라가고요. 자, 아까 트랜스폼에 썼던 결과물. 자, 트랜스폼 결과가 플랫 라인이고요. 방금 스플릿 트리로 나온 N의 커브가 요 커브죠. 자, 걔를 조인 시킬 겁니다. 조인 커브즈. 자, 얘를 가지고 그대로 같이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자, 그 사이에 한 단계를 더 집어넣을게요. 자, 머지를 잠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중간에 머지를 넣거나, 머지 없이 두 개의 커브를 한 인풋에 넣거나, 동일해요. 자, 얘랑, 조인 커브. 자, 여기서, 자, 조인 커브에 두 개의 커브를 쉬프트 키를 눌러서 집어넣는 거나, 아니면 중간에 머지로 합치고 조인 커브에 넣거나 동일합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컴포넌트 하나를 더 추가시킨 거예요. 자, 요거를 머지를 잠깐 넣어서 해볼 건데 제가 뭘 보고 싶냐면 두 개의 커브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머지 했을 때의 모습. 자, 보시면 뭔가가 이상합니다. 자, 플랫 커브가 3개인 거는 플랫 커브가 3개만 존재할 건데 플랫 커브가 2개인 애들은 나머지 하나의 커브가 들어와서 3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커브는 3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2개예요. 하나가 안 들어갔습니다. 이상하죠? 걔는 어디 갔느냐?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겠네요. 뭐 이런 데 있을 겁니다. 자, 왜
그 나머지 하나는 딴 데 가 있느냐? 패스 구조가 안 맞아서 그래요. 자, 머지 들어오기 전에 두 개의 커브들을, 머지로 집어넣은 두 개의 커브들을 각각 넣어 보겠습니다. 왼쪽 거는, 자, 얘가 하나의 삼각형이고, 그 패스를 보시면, 자, 보시면, 얘는 삼각형의 패스입니다. 0, 0이라는 삼각형 안에 두 개의 커브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는 0, 1로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 두 개를 머지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0, 1이니까 얘가 여기로 붙을 거예요. 두 개가 패스가 똑같죠. 자, 그런데 원래는, 자, 얘는 여기로 가야 돼요. 삼각형 세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여기, 얘는 필요가 없고 어차피 세 개가 완성이 되어 있는 애니까. 자, 쭉 내려가면 중간에 또 두 개 비어 있는 애, 그런 애들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거 얘가 딴 데에 들어갑니다. 일로 안 가고 패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자, 그럼 패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자, 얘는 삼각형의 패스가 아니라 엣지의 패스이기 때문에 삼각형 패스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쪼개져서 엣지로 갔으니까 엣지 단계를 삼각형 단계로 내려줘야 됩니다. 또 트림을 해줘야 돼요. 어디서? 요 커브 후에. 자, 여기다가 트림 트리를 또 넣어주겠습니다. 트림 트리. 한 단계만 내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트림 트리 한 다음에 결과를 볼게요. 자, 왼쪽 거가 트림 트리 하기 전 엣지 정보들이고요. 오른쪽 거가 트림 트리 한 후 삼각형 단계의 정보입니다. 한 단계 트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의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머지 시켰던 첫 번째 거 트랜스폼 후의 결과물을 보시면, 자, 얘도 삼각형 단계 두 개, 얘도 삼각형 단계 한 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패스가 안 맞습니다. 둘 다 삼각형 단계로 왔어요. 근데 패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왼쪽 거를 심플리파이해서 쫙 날려버리면 맞을 것 같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거를 심플리파이 시키겠습니다. 트랜스폼 한 결과를. 그러면 삼각형 단계의 두 커브, 삼각형 단계의 한 커브. 그게 패스가 딱 맞아지죠. 결과적으로 조인 커브를 보시면, 자, 숫자가 쭉 문제 없이 나타났고, 자, 조인 커브는 커팅 커브를 쫙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발생합니다. 레이저 커터가 커팅 라인을 잘랐어요. 그 부품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이동하거나. 자, 그거를 방지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프라모델 보면은 부품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얘도 그걸 만들어 줄 겁니다. 뭘 할 거냐? 자, 커팅 라인이 이렇게 있다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라인을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저 얇은 부분을 안 자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거를 뜯어낼 수 있게 좀 얇게, 굉장히 한 0. 몇 미리 그 단계로.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라인에 점 두 개의 위치를 추출할 거고요. 그 점에다가 원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저 삼각형을 원으로 쪼갤 겁니다. 그러면 요 라인은, 원 안쪽 라인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 원 바깥쪽만 남게 돼요. 걔가 커팅 라인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이벨리에이트 커브 갖다 놓고, 이벨리에이트 커브. 자, 아까 우리가 썼던 이벨리에이트 서피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벨리에이트 서피스는 서피스의 UV 좌표를 기준으로 한 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벨리에이트 커브는 커브에서 T 값을 기준으로 점을 찾아줘요.
자, 커브가 있다 치면 t는 그럼 뭐냐? 시작점을 0, 끝점을 1로 했을 때 0점 몇이겠죠? 0.5로 t 값이 들어가면 중간 지점에 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UV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2차원이냐, 1차원이냐의 차이예요. 자, 이벨리에이트 커브로 우선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 조인 커브에다가. 자, 그리고 t 값에는 0과 1 사이의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두 점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두 점을 넣어줄게요. 자, 패널에다가 각각 0.2, 0.8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엔터 안 칩니다. 그냥 바깥쪽 클릭하고요. 자, 얘는 0.2 엔터 0.8이라는 한 문자 값이에요. 각각의 숫자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멀티라인 데이터. 자, 그러면 두 개의 숫자 값으로 만들어지죠? 자, 얘를 t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두 점이 찾아졌어요. 그런데 자, 얘도 기본적으로는 커브의 길이에 따라서 t 값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커브가 여기가 0.2mm 단계고 여기가 0.8mm 단계인가 봐요. 커브 길이가 길 테니까. 자, 그러면 얘를 시작은 0, 끝은 1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게 C에다가 리파라메타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점에서부터 한 지점은 0.2, 한 지점은 0.8, 나머지 또 0.2단계.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찾습니다. 이벨리에이트 커브로 그 두 지점에다가 원을 그릴게요. 서클. 자, 이벨리에이트 커브로 점이 나타날 거고요. 그 점에다가 원을 그릴 건데 자, 크기를 0.4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 0.4. 그러니까 1mm도 안 되는 그 틈이 생긴 거예요. 0.8mm의 틈이 생긴 겁니다. 그 정도는 레이저 커터가 다 정밀도가 있으니까 0.8mm가 딱 붙어 있는 거죠. 그 재료판에. 자, 이제는 저 원을 만들었으니 이제 실제 원 부분을 제외시켜 줘야 돼요. 트림 집어넣으면은 요 네 개, 트림 with region, 그 다음에 뭐 비랩, 비랩스, 비랩, regions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region은 닫힌 커브가 만든 그 서피스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도 닫힌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리즌은 보통 바운더리, 그래서 닫힌 커브가 만든 바운더리를 리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한 커브를 두 개의 원으로 쪼개는 거죠. 자, 커팅 라인 커브를 두 개의 원으로 쪼갭니다. 리즌스를 써야 돼요. 두 개의 원이니까. 그러니까 trim with regions를 쓰겠습니다. 자, trim with regions는 한 개의 커브를 여러 개의 리즌으로 자른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자를 커브는 아까 조인 시켰던 커브가 될 거고요. 조인 시켰던 커브. 그 다음에 뭘로 자를 거냐? 서클로. 자, 그러면 이 trim with regions가 두 개의 결과값을 만들어냅니다. 각각 뭘 의미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원으로 쪼갠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밖에 거 하나, 안에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나와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밖에 것만 있으면 되죠. 안에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CO 부분만 쓰면 돼요. 자, 여기다가 커브를 한번 넣어볼게요. 프리뷰 쭉 끄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0.8mm 원으로 쪼개져서 바깥 것만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외곽 라인에 중간중간 살짝 빈 공간이 생기죠? 거기는 종이가 붙어 있을 테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뜯어서 각 패널들 부품들을 뜯어내면 돼요. 이 그 커팅 판에서. 자, 여기까지 하면은 두 개죠. 방금 찾았던 CO와 아까 스플릿 트리에서 나오는 P 부분. 자, 요 두 개가 하나는 커팅 라인, 하나는 애칭 라인으로 사용이 돼요. 스플릿 트리에서 나온 P가
에칭 커브입니다. 이름을 써놓을게요. 에칭 스플릿 트리에서 나오는 P는 에칭 커브 이렇게 쫙 긁어주는 커브고요. 좀 전에 찾았던 요 트림 with 리즌의 아웃사이드는 네, 커팅 커브와 에칭 커브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패널 준비는 끝났어요. 패널 조각들. 남은 거는 라벨. 자, 라벨 작업은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